안녕하세요. 사회 다섯 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어,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조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질 높은 주변 환경, 문화, 여가,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적 안정을 들 수 있겠죠. 자, 경제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적절하고 적정한 수준의 어떤 경제적 안정을 누려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개인적 측면을 보면 기본적 삶의 조건을 충족하고 삶의 질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로 어떤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는 개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거. 사회가 그 정도의 어떤 수준, 경제적 수준,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재정을 갖고 있을 때, 나라 살림살이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의료 체계가 깨졌으면은 어떤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사회에서 어떤 그 개인들도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그런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점을 보면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구성원의 삶의 질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뭘까요? 그렇죠. 바로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라는 게.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 그걸 현대국가에서는 추구하고 있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복지국가라고 하죠. 복지국가. 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된다. 그래서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이념이 민주주의인데, 이런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때 그 국가에 속한 구성원들은 행복할 수 있겠죠. 어, 민주주의의 반대의 개념이 뭘까요? 그쵸, 바로 독재가 되겠죠. 독재. 자, 독재인 사회에서는 국민이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어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시민의 권리가 제한되고 권력 남용 및 부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는 독재의 싹이 이렇게 커져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회 구성원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바탕이 된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성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 자, 여기서 도덕적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 삶인데, 그럼 도덕적 삶의 조건은 무엇이냐? 옳고 선한 것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적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사랑과 공감의 능력, 이런 것들이 뭘까요? 바로 도덕적 감정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도덕적 사고와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실천 의지, 이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되겠죠. 자, 이런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감정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갖춰줬을 때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도덕적 실천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인격을 성숙하게 하여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덕적 삶을 살아가면서 도덕적 성찰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의 언행에 부족함이나 잘못이 없는지 반성하고 살펴서 바로잡는 거. 이게 도덕적 성찰이라고 보는 거죠. 사회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그것을 해결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 측면의 도덕적 성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성찰이 지어야지만 어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찰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성찰과 행복의 관계를 보면 도덕적 성찰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가 나아지도록 돕게 하여 사회 전체의 신뢰와 행복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도덕적 삶과 성찰을 통해 진정한 삶의 행복과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도덕적 성찰은 행복한 삶을 위한 어떤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각 종교적으로도 보면은 이런 성찰이라는 모습이 기독교에서는 어떤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교에서는 어떤 불교에서도 중요하게 그런 각 종교에서도 이런 성찰의 모습이 각각의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과서 35쪽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한 삶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칸트, 맹자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소크라테스는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큰 기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날까지 경험해온 행복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위한 성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칸트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롭고 무한한 감탄과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의 도덕 법칙입니다. 이런 도덕 법칙에 의해서 자신을 성찰하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고 칸트가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 맹자도 군자가 진정한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은 인의 예치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그 기색이 얼굴에 드러나고 등에 가득하며 온몸에 퍼져서 온몸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어떤 행복한 어떤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개념 체크 문제, 학습지 15쪽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의 의미와 기준은 시대와 지역,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행복을 삶의 진정한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기준이라고 보는 것은 공통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행복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느끼는 지속적이고 뭘까요? 그쵸, 바로 정신적인 즐거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장기간에 걸친 그런 어떤 즐거움, 이것이 행복의 어떤 중요한 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교에서 말한 5가지 오복 얘기했었죠? 그 중에서 남에게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 이건 뭘까요? 그쵸, 바로 유호덕이라고 했습니다. 유호덕. 그 다음에 네 번째,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 그 다음에 뭘까요? 그쵸? 민주주의의 실현,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살아가려는 자세, 도덕적 성찰,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칸트는 선한 삶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마음속에 뭘까요? 그쵸? 도덕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자, 도덕 법칙 하면은 칸트를 생각하겠네요. 그 다음에 6번째,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용, 주거, 소득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같은 뭘까요? 그쵸, 바로 주관적 기준까지 충족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7번째, 국제연합은 2011년 행복에 관한 국제연합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자,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뭘까요? 그쵸? 바로 행복이 되겠죠. 행복은 인간 모두의 근본적인 권리자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에 의하면 빈곤 퇴치나 불평등 축소와 같은 뭘까요 이게? 경제적 안정은 행복 실현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적정한 수준, 적절한 수준의 어떤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빈곤,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쵸, 인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죠. 유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수행, 그 다음에 고통받는 중생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습니다. 도가에서는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에 따라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는, 그쵸, 자연 그대로의 모습, 이런 것들이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객관식 문제는 다음 디딤 영상에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